젠슨왕이 얼마 전에 타이페이에 있었던 컴퓨텍스라는 행사에서 내가 예측하건대 모든 슈퍼컴퓨터에는 양자가 붙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AI 대장인 젠슨왕이 말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야가 돼버린 거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을바라님 모셨는데 저번 주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회를 하려고 모셨어요. 네.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어요? 네. 하루 만에 40% 넘게 올랐던데 그렇죠. 이게 무슨 사태였는가? 혹시 본인이 원인이었었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네. 저가 원인은 아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일이 그날 벌어졌거든요. 오. 일단은 CEO가 베런스라는 이제 주요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양자 컴퓨터계의 엔비디아가 될 거다. 사실 그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수합병 해가라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는 AI 클라우드 기업들 있는데 네. 너네 중에 누가 인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갈 거고 네. 그러면 너희 진다. 인수합병에 열려 있다라는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US 스틸이 저번에 한번 이제 인수되려고 할 때 주가가 두세 배 뛰었던 것처럼 이제 아이온큐도 이제 매각 의향을 좀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네, 뭐 오. 근데 그것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구글의 양자 컴퓨팅 책임자가 또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터가 쓸만한 사용 사례를 5년 안에 낼 거예요라고 또 했어요. 거기에 또 월가에서도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엔비디아 확대하면서 아이온큐도 샀습니다 하면서 오. 이제 매수세 붙으면서 쇼스키즈가 난 거죠. 그럼 작전 아닙니까 다? 세 명이 말을 맞춘 거 아니에요? 아이온큐 그거 다 해서? 뭐 작전이다라고 예.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5년 내에 상용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를 산정할 때 10년 뒤다 그러면 산정을 못하지만 5년 아니라고 하면은 현금흐름 할인 기법으로 산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얼마를 벌 거다가 나온 거고 애초에 매각 이슈 자체는 원래 호재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인수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그때랑 또 전망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플러스 저의 이제 비서인 챗GPT의 예. 힘을 빌어서 이제 예. 조사를 좀 해봤는데 딱 4개로 좁혀집니다. 당연히 3대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 마소, 아마존 있고요. 엔비디아까지 이제 저는 4개의 기업 중 하나가 인수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AI 기업이 인수한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왜냐면 CEO가 그 얘기를 했어요. AI와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들 들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셋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굳이 넓히자면은 엔비디아가 요새 또 양자를 많이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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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렇게 되면서 셋이 인수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은 또 봤을 때 그 중에서 구글도 원래 양자 자기가 하고 있지 않나요? 네네네. 여기가 하는 거랑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이랑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방식도 다르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논문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들 클라우드에 구글 양자 컴퓨터를 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양자 섹터 전문가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온 트랩 방식을 얹어버리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못 내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해서 양자가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여러 방식 다 인수해서 뭐라도 되라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하겠지만 그러면 자본 효율이 안 나오니까 본인도 정당성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초기 사례 연구가 뭐가 있냐면 다양한 방식을 합치는 양자 컴퓨터가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전도체는 이게 뛰어난데 네. 이걸 가져오고 이온 트랩은 합치는 방식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또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양자 컴퓨터 방식을 좀 나눠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크게 3개가 메인을 이루고 있는데 초전도체는 이제 뭐 우리나라 초전도체 이슈도 있었듯이 극조온으로 낮춰서 전류 저항을 0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류를 양방향으로 흘리는 방식이고요. 거기에 이제 구글, IBM, 리게티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리게티라는 스타트업이 있고 이제 메인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개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아이온큐랑 또 허니웰의 자회사인 컨티뉴엄이 속한 이온 트랩 방식. 이건 이제 이온을 이 전자기장 안에 가둬놓고 레이저를 쏴서 연가위를 구현을 하는데 이 2개가 지금은 메인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가 새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새 이제 빛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광자 기반으로. 근데 굉장히 떠오르는 기업이 사이퀀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예. 이제 영국이랑 호주 출신 그 양자 전문 교수님들이 만든 회사인데 지금 뭐 호주 쪽으로도 수주를 했고 시카고에도 수주를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또 직접 지분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3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죠. 소형 원자로도 서로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여기도 서로 방식이 다른데 아마 누군가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평정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초전도 방식은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초전도는 이제 큐비트 자체는 늘리기가 쉽거든요. 큐비트가 이제 고정 컴퓨터의 비트처럼 양자 컴퓨터의 비트 역할을 하는데 대신 이제 인간이 만드니까 수율 문제도 있고 극조온을 유지해야 돼서 에너지나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저는 초전도체가 이길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최근에 로드맵을 봐도 초전도체 기업들이 원래 칩 하나에 큐비트를 막 1000개 때려 넣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칩에 한 10개 정도 넣어서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컴퓨터도 보시면은 코어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멀티코어 형태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온 트랩은 이거를 설계 당시부터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온 트랩 방식이 기술이 어렵고 대신 더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광자 방식 같은 경우는 아예 연구 자체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 큐비트 계산했을 때 계산 정확도는 어때요? 좀 정확도는 네. 더 좋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의미가 네. 없는 게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로 기업들이 큰 가치를 창출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도찐개찐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책 냈을 때 이후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책을 냈던 게 11월 네. 중순 정도인데 그때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서 20불을 넘어갔죠. 10불 밑에였는데 아, 책 나올 때가 10불 밑이었었어요? 10불 뛰어넘고 20불 갈 때 제가 아, 그랬었구나. 이제 소장님한테 우리 지금 내야 네. 됩니다. 아, 저한테 아이오큐 살아있을 때는 7불 때였거든요. 7불 네네 때였거든. 맞습니다. 이때 진짜 포모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이때가 이제 제일 몇 달러였지? 55달러였나? 55 네. 정도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이때 왜 떨어진 거예요? 이때 이제 조금 이게 주봉 차트였고 일봉으로 당겨서 보면은 이게 뭐 아이온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리게티나 디웨이브도 합쳐 보면요. 이날이 이제 1월 7일, 8일 예. 사이가 이제 GTC에서 젠슨왕이 양자 컴퓨팅 15년, 20년 걸릴 거다.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도 꽤 이렇게 바닥에 네. 있었단 말이죠. 한 18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45불까지 올라온 거죠. 의외로 4월 초에 별로 안 떨어졌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자가 더 이상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근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저번 목요일 날 이슈가 나면서 이게 갑자기 불꽃 기둥을 솟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실적이나 이거보다는 이 2부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너무 기대감이 순식간에 올라온 거라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온 게 지금 현황을 네. 자세히 보려면은 제가 요거는 따로 제가 모아놓은 자료인데 주요 기업들 4개 숫자를 볼 수 있는 기업들 매출이랑 수주 잔고 조사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누적 매출이 최근 4개 분기 제일 크죠. 근데 이제 다만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매출을 나누면 263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네. 제일 낮았는데 네. 최근에 디웨이브가 매출이 올라오면서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아이온큐가 좀 더 비싼 구간에 와서 네. 지금은 아이온큐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죠. 아니, 예전에 제가 말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이온큐가 1등이다 이 분야에서라고 했는데 시총은 왜 컨티뉴엄이 더 큰 거예요? 컨티뉴엄 아직 비상장 기업인데 아. 목표 상장가를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얘는 비상장이고 아이온큐랑 디웨이브, 리게티 3개가 상장되어 예,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이온큐가 그럼 2개를 합친 것보다 좀 더 큰 상태다. 그러면 이제 매출 대비는 약간 조금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수주 잔고만 봤을 때는 제가 1등이라고 보는 이유가 7,200만 달러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업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예. 흐름을 좀 예. 아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 흐름이 조금 수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디웨이브라는 기업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일회성으로 양자 컴퓨터 판매한 거 인식하면서 어닝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주가 50% 올랐는데 월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회성으로 매출 났는데 왜 거기에 돈이 몰렸을까 하던 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양자 암호 기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얘네는 매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생존도 어려운 기업들인데 또 폭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수상하게 순서대로 이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예. 테마성이 짙다라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양자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된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워낙 장기 투자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일 땐 조심하고 네네네.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빠지고 공포에 질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하고 맞습니다.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한창 영상 보자마자 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눈에 봤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 원자력 영상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 그날 사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생각났을 때 샀다가 후회한 적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선 뭐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잠깐 했는데 네네. 젠슨왕이 뭐 양자 시대가 오겠다라고 하는 게 저번에 그때 1월달에 네네. GTC에서 좀 미안한 발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의 발언인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알맹이가 있는 발언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것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1월 달만 해도 엔비디아가 양자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40% 떨어져서 네. 3배짜리 ETF가 청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3월 달 GTC 때는 아예 양자 패널 토론 시간을 마련해 줬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연구할 수 있는데 GPU 공급도 해주고 또 최근에는 양자 기업 사이퀀텀 지분 확보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매기고 뒤에서는 네, 이거 하고 있는 거죠. 한번 힘을 보여주고 네. 내 말 한마디면 너네 다 상패될 수 있어라고 네. 위력을 보여준 그쵸, 다음에 그쵸. 협상력을 가져간 상태에서 투자해 줄게라고 하면서 일종의 자기도 명분을 얻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랑 손을 안 잡으면은 주가가 박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줬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거잖아요. 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 딱 네. 그겁니다.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CEO 교체 네네.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아이온큐가 4분기 때 CEO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설립자였던 분이 이제 또 물러나면서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많았는데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1분기 동안 회장님은 아시아 순방 돌고 이제 사장님은 미국의 언론 인터뷰 들어가고 이렇게 롤이 잘 나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이온큐가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위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근데 양자 통신 쪽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평가가 많이 갈리죠. 이게 딜레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목을 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사람들도 있죠. 있죠. 예.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을 발전시키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마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쪽에서 뭔가 퍼포먼스 보여줄 게 없을 때는 로봇으로 잠깐 시간 끌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잠깐 이제 3개월 단위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통신 쪽을 한다. 근데 반대로 통신 쪽에서 뭐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이거 먼저 해서 실적을 좀 쌓자. 뭐 현금을 캐시를 좀 잡자. 네네. 그런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신 게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냐면은 지상과 우주 간의 양자 인터넷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위성 기업을 아이온큐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전문가들은 아이온큐가 우주 기반의 양자 인터넷을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저궤도로 돌면서 지구 안에서만 통신이 되는 건데 이거 아이온큐 쪽은 아예 뭐 달과 화성, 지구에서 그냥 통신이 되는. 조금 결이 다른데 예. 그건 이제 인터넷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얘네는 군용, 안보용으로 초보한 통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굉장히 필요한 게 예. 중국은 이미 양자 위성을 쏴서 예. 시연하고 거의 상용화까지 왔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 뒤쳐져 있어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침투를 한 거죠, 시장을. 그러면 양자 통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럼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이 자료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 자료인데 빨간 네모를 보시면 2035년에 교차를 하잖아요. 저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체계를 격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정보를 가져가 놓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에 넣으면 풀 수가 있잖아요. 우선은 기출 문제 다 집어넣고 네, 저장해 놓은 네. 다음에 그때 이제 다 알아서 풀어 한다고. 그렇죠. 그거를 이미 예, 도입하기 예, 시작해서 예, 예. 지금 뭐 애플은 이미 문자 메시지에 예. 암호 들어갔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조만간 윈도우스랑 리눅스에 양자 내성 암호가 들어가거든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때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때 한 대표님이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양자 이거 뚫린다. 네네네. 양자 컴퓨터면 비트코인 다 뚫린다. 그래서 양자 보안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죠. 이미 미국은 네. 국가 차원에서 그 양자 내성 암호를 정해서 예. 그 민감한 기관부터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뚫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근본적인 암호 체계를 다 바꿔야 돼요. 앞으로 10년 안에. OTP 이런 것도? 네, 그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는 예.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라는 원리인데 양자는 그걸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안에는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 다 보면 이제 암호화폐라 부르잖아요. 이제 암호랑 이제 계산을 해서 채굴을 하는 네네. 방식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자 컴퓨터로 넣으면 채굴 속도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다던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있고 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누군가 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 우위가 별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성능이 거기까지 못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34년까지 된다고 하면은 해킹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SKT 해킹 사건처럼 그런 것들도 핸드폰도 정보도 해킹할 수 있을 거고 서버도 그쵸. 다 털릴 거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뭐 출금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다 털릴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양자 보안 속도가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기업들이 더 핵심이 된다. 네네. 양자 컴퓨터가 빨라지면서 양자 네트워크도 빨라진 거죠. 둘이 같이. 그럼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고 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다 바뀌는 거예요? 체계도? 전용 OS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윈도우 모양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컴퓨터 체계가 아니라 이제 IBM 안녕되는 거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이제 떠 있는 상태로 이제 완전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젠슨왕이 얼마 전에 타이페이에 있었던 컴퓨텍스라는 행사에서 내가 예측하건대 모든 슈퍼컴퓨터에는 양자가 붙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QPU가 CPU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GPU 같은 거예요. 그거는 젠슨왕이 바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힐 것 같으니까 네. 완전히 이제 기존의 레거시 컴퓨터라고 하면서 CPU, GPU, 램 다 빠이빠이 시켜버리고 양자로 돌려버린다. 같이 쓰인다는 거죠. 같이 쓰인다. 잘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예, 결국엔 슈퍼컴퓨터가 CPU, GPU인데 여기에 양자 붙일 건데 엔비디아도 발을 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CPU만 있고 GPU는 안 달고 네네. 옵션이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 양자 컴퓨터의 칩이 그렇게 될 거다. 네, 다 같이 쓰이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제 AI 대장인 젠슨왕이 말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분야가 돼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양자 보안을 하고 뭐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큐비트가 있는 칩이 박혀야 그런 기능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자 보안을 하려 하더라도. 그런 말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온큐 외에 좀 다른 기업들도 좀 공부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컨티뉴엄은 아직 상장을 안 했고 예. 아이온큐, 디웨이브, 리게티가 있는데 최근에 디웨이브, 리게티도 한국 분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명하죠. 예.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이제 테마를 보고 많이 들어가시는데 숫자가 찍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 예상 매출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이온큐는 올해 8,500만 불 정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걸로 월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엔 한 5억 불 정도. 매출이 더블로 성장하니까 이제 고성장하는 구간에 돌입했다 드디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보시면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매출 성장세가 조금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고성장에 속하긴 네. 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절대적인 매출 네. 자체가 작긴 2028년에 작다. 1억 불인데 어. 아이온큐 한 5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이제 많이 넘어간 상태가 돼버린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수 있거든. 예. 리게티는 더 문제인 게 이 예. 회사는 CEO 자체가 우리는 아직 상용화 안 됐어. 음. 연구실 수준이야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13F 공시 보시면은 네. 기관들 보유량에서도 리게티는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CEO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 연구실 뿐이야 왜 이렇게 많이 사 미안해 하면서 전략 매도. 너무 비싸. 이거 보통 내부자가 매도 나온다는 건 자기도 비싸다는 신호잖아요. 그 CEO들마다 좀 성격 있지 않아요? 네, 아주 다르죠. 리게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립자가 체드 리게티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지은 회사인데
이 사람은 IBM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한 3년 정도 근무하다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기술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주식을 계속 팔다가 갑자기 후임자 없이 퇴사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벤처 캐피탈 들어가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기술을 잘 아는 베테랑 CEO가 하시다가 그분은 한 65세 정도 되시는데 최근에 바뀌신 분은 아마 소장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실 거예요. 오. 40대 초반? 그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VC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 그러니까 그 가끔 이제 진짜 기업에서 보면은 갑자기 CEO로 변호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마디로 파산 전문 이런 사람일 때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VC 전문이라는 거는 회사의 지금 재무제표나 이거를 예쁘게 다듬는 사람이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매각 쪽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저도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 네. 다 이유가 있겠죠. CTO 네. 쪽이 아니니까. 그리고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술도 잘 알고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일회성 매출을 너무 부각시켜서 이거 주가를 너무 올린 게 아닌가. 그걸 좀 안정적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다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는 아이온큐만 투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들으세요. 이게 네. 왜냐면 팔은 안으로 보니까 맞습니다. 적당히 네. 생각해 주시고 그 CTO 두 분이 물러났잖아요. 네네네. 연구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사업적으로 컨퍼런스 가고 뭐 발표하고 이런 거에 지쳐서 아, 나 지금 연구해야 되는데 유튜버로 치면 나 영상 찍어야 되는 저 행사 불려다니고 그렇죠. 나 부르지 마라. 네.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지 사업가가 아니다. 네네. 근데 자꾸 날 보내냐? 아, 그런 걸 묻힐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최근 제가 분기 보고서 봤을 때 아직도 그분들이 듀크 양자센터 소속인데 그 계약이 돼 있어서 여기서 나온 특허는 아이온큐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협력 관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점 저도 생각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이온큐 회사가 아직도 거기 대학교에 있나요? 본사가? 아니면 시애틀로 갔나요? 본사는 그때 가셨던 그 자리에 있고요. 네. 시애틀에 이제 크게 공장을 지었죠. 그러면은 그 대표는 본사에 있어요? 저 공장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왔다 갔다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그거 봤을 때는 그냥 거기 이제 연구소의 개념이었던 거고 대학교 네네. 안에 있는 부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시애틀에 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애틀로 이동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네. 서로 양극이잖아요, 미국 내에서. 아, 그렇죠. 그럼 나는 여기 대학교 수업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연구해야 되니까 나 연구실에 남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런 개념인가도 생각해봤었어요. 그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메릴랜드가 DC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것들을 위해서 거기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금 아이온큐를 주 파트너로 해서 메릴랜드를 양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새로운 빌딩의 2배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제. 펜타곤이 그쪽이에요. 네, 펜타곤도 그 주변에. 아, 그러니까 좀 국방 쪽이랑 좀 뭐 예. 협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위 임원진들은 거기서 이제 협상하고 예. 만들 거는 이제 시애틀이 시애틀이 어쨌거나 항구 항만 도시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양자 컴퓨터 여러분 뭐 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안 들고 왔네. 아, 저희 출판사예요. 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더 꼼꼼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내용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네요. 네네네. 2탄 써야 돼. 2탄 제가 계속 쓰자고 말씀드리고. 아니 이제 왜냐면 네. 너무 텀이 짧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리뉴얼된 것들이 다시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 2026 양자 컴퓨터 시즌 2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또 리뉴얼된 것들은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자 컴퓨터 투자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나 지금 사고 싶어 또 이런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미리 좀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큰 리스크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AI도 굉장히 긴 겨울을 지났잖아요. 한번 하이프 과열이 왔다가 오픈 AI가 나오기까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꽤 길었죠. 2015년에 그 바둑 네. 두는 거 나오고 나서 이제 한 7년 뒤에 뜬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양자도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반도체 쪽에서 또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굳이 양자 안 써도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가장 큰 리스크는 그건 것 같고요. 저가 보는 아이온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신사업으로 확장을 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두 개 다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폭삭 내려올 수도 있죠. 아, 지금 매출이 이것도 벌고 이것도 벌 거라고 둘 다 플러스로 잡아놨는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좀 부실하거나 둘 다 무너지면은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네, 뭐 테슬라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양산을 통해서 수익이랑 매출로 정확히 딱딱딱 찍혀 나가는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CEO들의 발표라던가 뭐 기술 발표 이런 것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양산되는 건 몇 년 정도로 보세요? 대략? 일단 주요 기업들이 2030년을 기점으로 이제 음. 본격적인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이온큐도 이미 공장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는 지금 한 대 만드는데 2~3달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한 3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3년에서 5년? 네. 와. 근데 진짜 저희 옛날에 영상 찍었을 때 기억나네. 한 3년 됐나? 2년, 네. 3년 전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 찍고 나서 거의 한 6개월인가 10개월 뒤에 미국을 같이 갔었으니까 네. 그때 3달러도 찍은 거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안 좋을 때가. 네. 그리고 미국 출발할 때 이따 2년 전에가 5달러 했었나요? 그때가? 5~6불? 네. 네. 그때 그러다가 미국 갔다 오면 10달러. 그러다가 지금은 지금 몇 달러? 45불. 45불. 네.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면 아이온큐 지금 보유 평가액 얼마나 됐어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이제 네. 저희 멤버십에서만 드리고 있는데 네. 뭐 10배 정도 낮다라고 보시면 될 10배 것 같습니다. 정도? 수익이. 네. 와, 그냥 시원하게 풀어줘요. 그거 보고. 지금 뭐 운영하는 자금이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예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때 뭐 제 포트폴리오가 한 2~3억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퇴직금 얼마 정도 했어요? 1억 언더 했었어요? 1억 됐었나? 안 됐죠. 네. 1억도 안 됐었어요? 제가 워낙에 네.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왜냐면 그때 아주 미국 갔을 때 아내 몰래 네, 조금 네. 더 샀다가 걸려가지고 그때 혼났잖아요. 많이 혼났죠. 제가 아이온큐 그만 사라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마 통화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시절을 이겨냈네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희노애락 겪다 보면은 그래도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우량주를 골랐으면 우상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그 희노애락을 즐기고 난 자만 온전히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0배 났다는 게 대략적으로 추산해 보면 2억 20억 되던 얘기거든요. 근데 전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를 뿌듯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다 소장님 덕분에. 네. 그때 목표가가 몇 달러 했었죠? 그거 목표가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게 제가 항상 뭐 강연하거나 인터뷰 나갈 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한 2030년, 40년 되면은 양자 기업이 얼마 정도 가져가겠구나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30년에 150에서 300억 달러인데 거기서 아이온큐가 보수적으로 한 10%만 가져가고 보통 PSR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0배, 40배 받는데 저는 10배만 줬거든요. 예.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보수적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불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뭐 이미 거의 절반 왔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만 하다가 양자 인터넷까지 하니까 2배로 봐서 저는 2030년까지 보수적으로 200불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2040년에는 2040년 150불까지 예측이 불가한데 글쎄요, 잘 크면은 뭐 훨씬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요거도 제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네. 제가 나름대로 브레이크 걸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가진 주식이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너무 기뻐.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네네. 실제로 잘 될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스스로 나름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매수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가을바람 표정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딱 그 방송했을 때 처음에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할 때 이미 벌써 목소리 톤에서 힘들다. 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지 지금 자신감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기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들은 트래킹을 좀 오랫동안 하시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진짜 제가 증인인 게 아직도 통화 기록이 있어. 그때 딱 7달러일 때인가 딱 하면서 이거 계약은 보통 계약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의미 있는 네. 계약이다. 근데 남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계약 중에 하나 아닌가. 맞아요. 국방부 계약이 뭐 큰 거야라고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트래킹하다 보니까 온 거죠. 낚시로 치면 손맛이 딱 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한 자만이 본인이 스스로 이제 투자금이라던가 이 리스크를 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가을바람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한번 또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소장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는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선정하긴 했지만 결국에 제 목표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과의 경주가 아니라 나만의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저희 유튜브 채널 가을바람 월드도 많이 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 하나 더 쓸 거니까 이제 지금 쓰면 한 네. 내년쯤 나오겠네. 이제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